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첫날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타이거 우즈의 승리 법칙 5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기하지 말라. 둘째, 장악하라. 셋째, 클럽으로 말하라. 넷째, 개선하라. 다섯째, 위협하라. 감사 스마일이 6월 첫날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모든 분들이 이 승리 법칙, 이 5가지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드릴 주제는 어떤 분들께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최소 분양가가 나왔다. 이게 지금 이제 블라인드라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한번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데, 감사스마일이 고향 창릉 관련해가지고도 민간 분양이 9억 이하로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분께서 관련한 근거를 갖다 제시를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까지 아무리 빨라야 최소 7년, 길면 20년 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년까지는 아니고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좀 딜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입주 전체적으로 다 완성되는 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땅값이랑 공사비는 고려해서 잡은 최소 분양가가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평형 기준 84 기준으로 인천 계양은 7억 9천, 남양주 왕숙은 8억 2천, 남양주 왕주 이지구는 8억 7천, 고양 창릉은 9억 7천, 화성 태안은 6억 8천, 평택 고덕은 7억 9천 나왔는데 하남 교산이 좀 빠졌네요. 그 부분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양 신도시 84를 예를 들어가지고 대지 비용이 계양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 5천 수준, 교통분담금과 토지금융비, 잡비 그렇게 해서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때 공사비를 평당 1,000만 원 정도를 갖다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 5월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것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옵션 확장이 별도인데 이제 한 3천 정도 또 들어간다. 그래서 계양 신도시의 지금 분양가만 대충 7억에서 8억이다. 정말 후덜덜하죠. 네,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수도권 앞으로 분양가 6억 미만 아파트 안 나온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쉽진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계양 신도시의 A7, A7 부지에 입찰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민간 분양으로 났는데 공급 대상 토지를 43,903제곱미터 땅을 1억 9,100만 원, 아니 1,916억입니다. 1,916억에 지금 팔렸습니다. 시청 예약금이 20억이고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6년 12월 이후인데 이게 공급 방법이 추첨입니다. 그러니까 LH에서 민간 건설사에 이렇게 땅을 갖다가 1,916억에 지금 땅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팩트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43,903제곱미터를 평으로 나누다 보니까 13,000평 정도가 됩니다. 아까 얼마에 팔고 있었냐고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1,916억, 3,659만 5천 원에 판매를 했는데 이거를 평당 나눠보니까 평당 1,44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지만 아마 창릉은 아마 1,500에서 2,000만 원 선에서 아마 평당 이런 민간 분양 아파트 2,000만 원 정도 대지를 갖다 팔지 않을까 평당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땅값 평당 분양가입니다.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아니고 뒤에서 말씀 좀 드리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용적률 185, 건폐율 50으로 해가지고 662세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 A7 필지를 갖다가 예를 들은 겁니다. 공고에 60에서 85 초과로 공급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60, 74, 85, 98로 해서 공평하게 나눠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갖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43,903제곱미터를 1.85 곱하기 0.5를 하다 보니까 662세대에서 평균 대지 지분 61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대별로 지금 나눴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60제곱 얼마, 74제곱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상으로 지금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다 대지 지분이 61제곱미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8평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플러스 또 기부 체납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은 다 다르는데 84제곱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3평으로 지금 가정하고 계산을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양 테크노밸리 땅 평당 지금 1,443만 원에 지금 했기 때문에 13평을 갖다 해보니까 토지 분양 금액만 약 1억 8,75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민간 건설사가 1억 8,750만 원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공급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진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셜 금융 비용이라든지 더해가지고 이제 일반 공급을 갖다가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이제 검단 사례를 갖다 보게 되면 이제 검단의 AA 23블럭에 이제 사례를 갖다 보게 되면 평당 계산법 알려줬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토지 가격이 평당 이제 검단 같은 경우에는 평당 74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을 갖다가 13평으로 해가지고 곱해 보니까 대집이 1억 6천, 그러니까 9,724만 원인데 한 대략적으로 1억 6천에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땅값에다가 이제 마진을 갖다 더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셜 비용, 금융 비용을 갖다 더하다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7,300만 원 정도를 갖다 지금 업해가지고 대지비에, 그러니까 분양 가격에 대지비하고 건축비가 있는데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제 설명을 갖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계산해 보게 되면 이제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기본형 건축비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2만 원 정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건축비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건축공사에 드는 총 비용을 갖다 가운데 택지비라든지 각종 가산 비용을 제한 비용을 자재비하고 인건비 따위가 포함돼가지고 이제 건축비가 지금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걸렸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는데 아마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갖다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3월 달에 1제곱미터당 194만 3천 원으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금강 펜테리움 3차 같은 경우에 공급 면적이 110제곱미터고 공급 당시 기본 건축비가 109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건축비가 2억 944만 원이 나왔는데 건축비 최하가 2억 8,900이 지금 되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건축비로 2억 900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도 한 8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좀 업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축비에서 이제 플러스 이제 마진을 갖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 9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정도를 갖다 더 높여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일단은 검단 신도시의 금강 펜테리움 3차 같은 경우에 지금 4억 8,300 그 중에서 이제 건축비가 최소가 2억 8,900 그리고 높은 층 같은 경우 3억 2천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민간 분양입니다. 그래서 건설 비용이라든지 뭐 아파트 건물의 건설 비용, 건축 자금, 시공비, 공사 관리비, 브랜드 값, 마진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결론인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검단 같은 경우 땅값이 750만 원이었고요. 건축비가 19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시에 국평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해서 대지비가 1억 6천, 건축비가 3억 2천. 그래서 합쳐가지고 84 분양가가 최고 4억 8천이 나왔습니다. 이 앞서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4억 8천이 나왔죠. 3억 2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단 신도시에 비해서 땅값이 약 2배 정도가 지금 비싸졌고 건축비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가정을 했을 때 예상 분양가가 6억 5천 2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대지비하고 건축비 상승률로만 단순 계산했지만 중요한 거는 땅값이 검단 신도시에 비해서 2배가 인상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6억 5천 2백이 아니라 금융비라든지 인건비, 자재값이 모두 상승하는 걸 감안했을 때 실제 본청약 들어갈 때는 최소 분양가는 7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스마일도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 드리면서 별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야 정말 이렇게 될까? 막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갖다 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도권에서 교통 좋은 데는 5억대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정말 없고 만약에 5억대 분양하는 아파트다라고 하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분양을 받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4억대 아파트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분들께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정리를 또 해드리면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실제 팩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양 신도시에 A7에 있는 입찰 공고가 1916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이제 분양했었을 때 창릉 3기 신도시를 빼고 기존에 삼송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이런 데도 분양했을 때 1000만 원에서 땅값이 1500만 원 사이였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보니까 거의 평당 가격으로 해가지고 1443만 원에 원가로 이제 이 시행사,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서 평당 1,400에서 1,500만 원을 주고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안전마진을 고려해가지고 땅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6억 이하 아파트는 이제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TV 애청자분들께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도 아침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면서 조금 마음은 편치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은 하긴 했지만 계양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84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갖다 지금 했던 건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진짜 일반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계양 신도시도 7억에서 8억 정도 아마 본청약이 들어갈 것 같은데 더 중요한 이제 팩트는 국평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8억 2천,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2지구는 8억 7천, 그리고 고양 창릉은 9억 7천으로 지금 잡아놨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원가가 더 많이 지금 토지보상비가 많이 또 들어갔고 더 나가서 이제 이쪽에 민간 택지로 민간 분양을 갖다가 가정했을 때 LH에서 기본적으로 교통분담금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최소 2천만 원의 땅을 갖다가 매각을 할 거라고 지금 보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 창릉 민간 분양을 기다리신 분들은 진짜 9억 이하는 없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6억 이하의 아파트가 더 귀해질 듯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준신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6억 이하의 만약에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매수해도 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또 확인해 봤더니 6억 이하의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자가 2%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6억 이하의 아파트를 갖다 지금 매수를 하려고 또 젊은 신혼부부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6억 이하의 매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갖다 드리는 이유는 마냥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로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여건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창릉의 민간 분양이 최소 감사스마일 예상했을 때는 국평 기준으로 해서 9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9억 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10억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창릉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물론 삼성벨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7억 8억의 아파트가 비싼 게 아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도 본청약 시에는 최소 저는 7억은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벨트 준신축 같은 경우에 9억 이하, 지축 같은 경우라든지 덕은 같은 경우, 향동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에 원흥 도려울 마을도 마찬가지로 9억 이하의 아파트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제 그 반가운 지축동에 있는 구독자님께서 감사스마일 팬인데 최근에 집안 일 때문에 간만에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창릉 3기 신도시 소식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수용 재결이 나서 창릉 3기 신도시도 조만간 올 하반기에 착공 좀 들어갈 것 같고 토지 보상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실은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남양주 왕숙 이 다음 달에 지금 첫 삽을 갖다 뜬다라는 이 소식까지 같이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지금 14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것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연합뉴스의 박초롱 기자님 기사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4달 첫 삽 6만 6천 가구가 공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직접 GTX B 노선과 9호선 연장 연결을 연지 차질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분양을 갖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어제 지금 일단은 어제 지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남양주시청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LH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남양주 왕숙 1지구와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착공이 지금 들어갔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요. 다음 달에 이제 기반공사, 조성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에 주택 분양이 시작된다. 그리고 GTX-B와 지하철 고선을 연결해서 역세권 주변으로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의 작용 용지를 배치해서 주거, 일자리, 도시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모범적인 신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지금 착공이 이제 남양주 왕숙도 지금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남양주 왕숙뿐만 아니라 이제 하남 교산도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향 창릉도 창릉 첫마을로 해가지고 착공이 조만간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제가 오늘 아침 이야기 드렸던 게 이게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사전청약 분양가보다 본청약 분양가가 더 낮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 12월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내가 계약금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본청약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LH에서 공공분양을 갖다가 내세웠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본청약의 분양가를 갖다가 많이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분양, 지금 이거는 이제 사전청약이 아니고 본청약이고 이건 민간분양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빌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공분양이 민간분양에 비해서 정말 쌀 거다라는 그런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6월 첫날 이 타이거 우주의 승리 법칙을 이야기 드렸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를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서 승리하는 6월이 되시기를 감사 스마일이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